첫걸음부터 함께하는 엑셀, 엑셀의 시작과 끝을 여러분과 함께해요. 엑셀 프로그램이 시장에 출시가 된 지 어느덧 30년이 훨씬 넘었어요. 그럼에도 변함없이 그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엑셀이란 프로그램은 우리 업무에서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존재로 자리매김했지요. 요새 빅데이터 시대, 데이터 관리, 분석이 중요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도 엑셀을 빼놓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 전 세계 사무직 근로자의 30% 이상은요, 하루 평균 2.5시간을 엑셀 프로그램과 함께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 얘기인 즉슨 이 엑셀 프로그램이 실제로 여러분 업무에 많은 조력자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엑셀 프로그램을 배운다는 건 뭡니까?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오는 거다. 즉, 내가 어떤 업무를 또는 내가 자영업을 하든 어떤 업무의 근로자이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없어서는 안 될 프로그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엑셀이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데 제가 어떤 거부터 배워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 계십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 강좌가 필요해요. 우리는 엑셀의 가장 기본, 즉 엑셀이 이런 겁니다. 시작부터 여러분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활용 단계까지 쭉 함께합니다. 엑셀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이 강의가 지루할 수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꼭 필요한 강의를 여러분이 언제라도 들어오셔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하나도 몰라요 이런 분들은 지금 이 시간부터 쭉 들으시면 돼요. 자, 출발합니다. 엑셀의 다양한 기능, 기본 화면 구성부터 먼저 출발해 볼게요. 여러분의 엑셀 버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화면은 다 비슷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엑셀은 범용 엑셀이에요. 자, 우선 엑셀 프로그램을 제가 이번 시간에 주의 깊게 말씀드릴 내용은 엑셀의 다양한 기능이에요. 일단 이것부터 시작을 해보자고요. 이런 화면 구성은 조금 있다. 일단 화면 보면 여러분 보통 이렇게 다 뜨지 않아요? 네.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내용은 이 각각의 수많은 칸들, 이들을 우리는 셀 이렇게 불러요. 셀이라고 불러요. 셀. C-E-L-L. 셀. 자, 이런 셀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컨트롤 키하고 위로 마우스 휠을 굴리면 이렇게 화면이 확대가 돼요. 저만 확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엑셀의 다양한 기능, 왜 엑셀을 써야 하는지 이번 시간에 가볍게 스트레칭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딴 데 보지 마세요. 봐봤댔죠? 머리 아파요. 일단은 여기 이 번지는 좀 알아둬야 돼요. 여러분 여기 C의 한 3번지, C열과 삼행이 만나는 요 칸, 요 셀 이렇게 저처럼 클릭을 해보세요. 기왕이면 똑같이. 예를 들어 여러분이 편의점을 한다고 해도 좋고 어떤 자영업을 해도 좋아요. 또는 여러분이 어떠한 물건을 판매한다고 해도 좋습니다. 자, 여기 품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수량도 있고 단가도 있어요. 품목, 단가, 개별 단가죠. 그 다음에 몇 개 팔렸다. 수량 이렇게 그냥 써요. 쓰고 엔터 치면 돼요. 그리고 품목에 오고, 자, 품목에 이렇게 마우스 놓을 수 있죠. 이렇게 놓으세요. 괜찮아요. 참고로 품목은 여러분 입력 아직 서투르니까 간단하게 제가 입력을 해볼게요. A라는 제품이 있어요. 단가는 500원씩이에요. 어떤 사람이 10개를 사갔네요. 이렇게요.
B라는 제품이 있어요. 단가 얘는 1200원짜리인데 얘 2개 사갔네요. 또 B라는 제품을 어떤 사람이 1200원짜리 제품인데요. 5개 사갔어요. 자, 이번에는 C라는 제품을요. 어떤 사람이 700원짜리예요. 단가. 그런데 7개를 사갔습니다. 이렇게 그날 하루에 매출이 누군가 뭔가를 구매해 나가면 이렇게 여러분 엑셀에 데이터가 들어온다든가 또는 여러분이 수기로 이렇게 입력을 한다고 가정합시다. 이렇게요. 500원. 그 다음에 수량은 뭐 20개 나갔다고 칠까? 이런 식으로요. 몇 개 더 써볼게요. 이렇게. 내려쓰기를 할게요. 이제 사람이 좀 야가지죠? 이렇게. 뭐,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B 1200원. 자, 1200원짜리 이때는 또 10개가 나갔고요. A는 500원짜리인데 3개가 팔렸고요.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셀의 데이터를 입력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1개 사갔어요. 얘는 700원짜리 100개를 사갔어요. 1000개? 뭐 좋아요. 그 다음에 뭐 1200원짜리 물건 뭐 25개를 사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조금 더 써볼게요. A, B, C. 이렇게 제가 내용을 더 썼습니다. 500원, 뭐 35개 이렇게. 여러분도 뭐 입력을 해보세요. 입력하는 건 어렵지 않죠? 그러네요. 네, 그래요. 이런 식으로. 네, 700원. 얘는 30개. 이렇게. 그러니까 그날 하루에 매출이 뭐 이렇게 쭉 올랐다고 합시다. 뭐 이렇게 C 이렇게 B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데이터를 좀 많게 제가 입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도요. 데이터를 입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입력에 탄력이 붙었어요. 그럼요. 개수도 뭐 5개, 6개, 뭐 20개 이렇게 3개, 5개, 17개 막 이렇게 176이 됐네요. 좋아요. 이렇게 이날 하루에 매출이 이렇게 쭉 올랐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입력 기능이에요. 입력하는 거 어렵지 않죠? 입력은 뭐 너무 쉬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입력한 내용을 이제 뭐예요? 멀리서도 이 데이터를 볼 수 있고 내가 한글이나 MS 워드에서 작업하던 서식을 엑셀에서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서식을 많이 작성하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뭡니까? 모양을 또 내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범위 잡고 아이고 페인트 통 눌러서 색깔 넣어볼까? 아이고 잘 들어가네? 뭐 가운데도 정렬해 볼까? 이렇게. 단가는 돈이지 수량하고 얘네들 범위 잡아볼까? 이렇게. 잡아서 여기 여러분 보면 나 쉼표 좀 찍어볼까? 표시 형식 돈인데? 이렇게. 어렵지 않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C의 3번지 클릭해서 여기서부터 데이터 끝이 여기까지네? Shift 키 눌러서 클릭해 보니까 아이고 좋아라 범위도 잡히네? 그리고 여기 글꼴에서 테두리도 넣어볼까? 모든 테두리. 아유 끝났네? 인쇄할까? 이렇게 이게 바로 서식 기능이에요. 편집, 서식. 됐죠? 이런 기능. 그러니까 업무에서 입력을 하고 편집하고 서식을 만들고 이런 작업을 주로 하신다면 이런 기능들이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더 자세히 배우고 싶어. 그죠? 걱정하지 마세요. 다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은 욕심을 내지 말고 따라 하실 수 있다면 한번 따라해 보는 거예요. 저 따라서. 된다. 네. 뭘 한 번에 다 알려고 하면 힘들어요. 자, 됐죠? 그럼 이제 여기서 또 뭐예요? 나는 계산 작업 많이 하는데.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꼭대기에다가, 한 요쯤에다가, 오늘의 매출액. 이렇게 쓰고 싶어요. 오늘의 매출액. 이렇게. 그래서 오늘의 매출액을 여기다 딱 표시하고 싶은데, 중요한 건, 자, 이제 여기에요. 개당 500원짜리 10개 팔았고 개당 1200원짜리 2개. 이거 다 곱해서 더해야지 답이 나오지 않아요? 이날 매출액? 그죠? 그럼 여러분이라면 이거 일일이 계산해야 되죠. 근데 엑셀을 쓰는 이유는 뭐가 있어요? 계산 기능이 있다.
있다는 거죠. 계산 기능이요? 네, 그렇습니다. 계산 기능이 있는데 특히 여러분 이들 500원짜리 10개 팔았고 1200원짜리 2개 팔았고 이거 계산 어떻게 할 거예요? 500 곱하기 10 더하기 1200 곱하기 2 플러스 1200 곱하기 5 이렇게 하실 건가요? 데이터가 10,000개면 나 계산하다 밤샜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엑셀의 계산 작업이 또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게 뭐냐? 이 계산 기능을 보다 손쉽게 할 수 있는 함수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함수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수식 메뉴, 리본 메뉴를 누르시면은 수식에 함수 삽입, 단축키 Shift F3. 자, 요 메뉴에 보시면은 더해서, 곱해서 더할 거야. 자, 제가 써보죠. sum, product, product.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sum, product. 검색. 여기 있지요. 함수 뭐가 뭐에 쓰인다는 건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엑셀에서 제공하는 함수를 모두 다 아는 분은 드물어요. 이거를 또 제가 설명드리는 이 말에 또 격분하셔서 나 이제 유튜브를 닫으려고 해. 내가 어떻게 함수를 다 알아? 이런 분 계시는데 여러분 업무에 필요한 거는 10개 내외예요. 예. 그 정도. 그것도 업무에서 맨날 쓰는 게 쓰는 거니까 사실 여러분 그 업무에 활용하는 분들은 아마도 이렇게 데스크에 딱 붙여놨을 거예요. 함수 뭐뭐뭐. 그죠? 그런 분 계실 거예요. 들으시면서 내 얘긴데 뭐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자, 고르고 확인. 그래서 여기 array 나오죠. 단가팀 나오세요. 단가 범위 쫙 잡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array2 이거는 자, 이렇게 array2 수량 쫙 범위 이렇게 범위만 잡아주면 여러분이 계산 과정은 알 필요 없어요. 왜? 엑셀 함수가 알아서 계산할 테니까. 답 나왔어요. 얼마야 이게? 쉼표 찍어보면 아시죠? 아, 오늘 하루 매출액은 107만 7,500원. 이렇게 나와요. 이게 엑셀의 계산 기능인 거예요. 오, 놀랍다. 그죠? 그리고 자, 계산 기능이 나왔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뭔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려고 해요. 특히 뭐죠? 오늘 A 제품이 언제 팔렸지? 알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C의 3번지 품목에다 마우스를 놓고 데이터에 이제 요약 및 분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데이터에 보면은 필터. 이렇게 누르면 필터링 단추가 생겨요. 그래서 보여드리죠. 품목에서 모두 선택을 빼고 나 A 제품이 몇 개 팔렸는지 이렇게 A는 이렇게 4차례 팔렸네요. 그죠? 이 손님은 한 번에 10개 사갖고 20개 사갖고 이렇게 팔렸었네요. 이게 필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항목에 대한 데이터 거래 내용만 보고자 할 때 필터링을 이용하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업무에서 필터링이 정말 많이 쓰여요. 됐죠? 다 나오게 하려면요. 필터링 눌러서 모두 선택 또는 필터 해제 누르면 됩니다. 필터 요거 한 번 더 누르면 아예 요 필터 단추도 없어져요. 이게 필터링. 그 다음에 저는요, 또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매니저가 얘기했어요. 품목별로 그날 팔린 거 수량 합계를 딱 보고서로 내라고 하는데, 그런 거는 또 어떻게 하는 거죠? 그것도 엑셀의 기본적인 기능이죠. 바로 여러분 여기 보세요. 마우스를 이렇게 띵 놓으세요. 네, 놓고, 자, 이것도 요약 및 분석입니다. 바로 데이터 도구라는 메뉴, 데이터 레이본 메뉴의 데이터 도구에 데이터 통합이란 메뉴가 딱 존재해요. 이걸 띵 눌러요. 눌러서 뭔가 데이터가 있다면 삭제를 눌러줘요. 깔끔하게.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이곳에 이
품목별로 수량의 합계를 요약할 건데 참조할 범위는 당연히 이 원본이죠. 원본을 곧바로 이렇게 잡아요, 범위로.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첫 번째 줄은 합계 낼 거 아니야. 왼쪽 열도 합계를 낼 게 아니야.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추가 이렇게. 그리고 한 번 더 확인 누르면 깔끔하게 답이 나와요. 그죠? 여기서 단가는 필요가 없겠죠. 필요 없으니까 여기 I 오른쪽 눌러서 삭제 이러면 A는 68개 팔렸고 B는 246개, C는 1069개 팔렸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리고 이 위에 품목 이렇게 좀 써주면 돼요. 예,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 품목 수량 이렇게 나왔죠. 이건 뭐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색깔을 뭐 홈에서 똑같이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이거 알기 쉽게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 제품 가장 많이 팔린 건 C다. 이거를 보다 또렷하게 시각적으로 알려주고 싶네요. 바로 시각적 효과를 위해서는 여기 삽입의 차트의 막대로 보여줄까요? 자, 여기 여러분 삽입의 차트 그룹에 막대가 있네요. 띵! 그럼 어때요? 막대 그림 2차원은 평면적인 거, 3차원은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 여러분이 원하는 거 고르면 돼요. 저는 3차원. 그랬더니 ABC 제품들 어때요? 아유, 예, 나온다. 그죠? 이게 엑셀이에요. 그래서 이 차트라는 거는 시각적으로 멀리서 사람들이 봤을 때, 자, 클릭하고 딜리트 누르면 지워져요. 차트의 사용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을 해서 보면은 C가 가장 많이 팔렸구나라는 걸 빠르게 알 수 있지만 보다 빠르게 이 데이터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없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즉각적으로 이 데이터 흐름을 이해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차트예요. 이런 기능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엑셀 하는 거예요. 어때요? 하나도 모르는 나로서는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정말 듣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분 계시는데 이게 엑셀의 흐름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차근차근 배워 나가는 겁니다. 자, 됐나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설명을 드리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우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메뉴들, 이 애들은 바로 리본 메뉴에 리본 메뉴를 누르면 이렇게 모든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의 가장 기본적인 동작과 관련한 매뉴얼은 홈 탭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차트, 피벗 차트, 즉 분석을 한다던가 또 여러분이 어떤 시각적인 차트라든가 그림, 도형을 삽입한다든가 삽입의 모든 게 들어있고요. 인쇄와 관련한 내용은 페이지 레이아웃, 리본 메뉴에 들어있습니다. 계산 작업은 수식 리본 메뉴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데이터 분석을 해야 돼, 데이터를 요약해야 돼, 이런 데이터 관리에 대한 모든 메뉴는 데이터 메뉴를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뭐 검토 이런 거는 주로 여러분 협업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예, 뭐 동료들과 뭔가 공동 작업을 할 때 이때 검토 메뉴 메모 기능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보안 작업을 위해서 시트 보호 같은 거. 왜 시트에 데이터 내가 입력했는데 뭔가 수정을 해야 돼. 이럴 때 수정 나 아니면 다른 사람 못하게끔 막는 거. 보호 기능.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보기는 이제 보는 거예요. 화면을 확대한다, 축소한다. 화면을 여러 개로 쪼개서 볼 거니 뭐 이런 거. 됐죠? 그리고 저는요, 메뉴가 회사에 가보면은요, 개발도구 메뉴도 있고 한데, 강사님도 개발도구 메뉴가 안 보이네요. 이런 분 계십니다. 메뉴 개발도구는
실제로 엑셀에 이제 프로그래밍 작업, VBA 작업, 이런 것들을 할 때 없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엑셀의 완성은 VBA예요. 예. 그럼 그 애는 어디 있습니까? 보여드리죠. 파일 메뉴에 여러분 옵션이란 메뉴 보여요? 저처럼 더보기 이게 있는 분은 이렇게 눌러서 옵션 들어가도 돼요. 옵션 여기 있을 거예요. 저 옵션 누르면 이렇게 뜨거든요. 엑셀의 모든 엔진 조작은 엑셀 옵션에서 이루어져요. 자, 다른 사람 엑셀과 내가 뭐가 달라요? 이런 분 여기 들어오시면 돼요. 자, 오시면은 일단 리본 사용자 지정이란 메뉴가 있습니다. 이게 리본 메뉴니까 이거 누르면은 개발 도구 탭 오른쪽을 보세요. 개발 도구 탭이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화면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저도 안 되어 있죠, 체크가.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띵! 확인! 아하하, 개발 도구 나왔네.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들과 다르다고 속상해 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개발 도구 탭 만드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 보시면 하단에 시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시트가 6개인데, 강사님은 왜 하나죠? 이런 분 계십니다.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이 문서가, 이 통합 문서라는 것이 여러분의 스케치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스케치북 이렇게 들고 다니죠.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케치북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 스케치북 안에 도화지가 한 장이 있나요? 아니죠. 여러 장의 도화지가 있죠. 그 도화지 한 장 한 장이 바로 시트예요. 그러면 저는 시트가 하나인데 여러분은 6개면 뭐예요? 예, 바로 스케치북 하나에 6개 도화지가 있는 거죠. 그럼 그 도화지 개수도 제가 지정할 수 있습니까? 예, 바로 여기 파일에서 옵션에 들어가세요. 무조건 옵션이에요. 옵션에 들어가면은 여기 여러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일반에 새 통합 문서 만들기 이 메뉴가 있는데 여기서 저는 글씨 기본 글꼴이 맑은 고딕에 글자 크기 12예요. 11로 되어 있는 분은 바로 여기서 이거를 12로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시트에 글씨를 쓰면 기본 12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됐죠? 여기서 바꿔요. 그 다음에 포함할 시트의 개수가 저는 하나라서 이 하나만 나온 거예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 만약에 4개로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업무에 맞게끔 지정하면 돼요. 이렇게 4개로 하고 확인 눌렀습니다. 화면에 변화 없잖아요? 자, 제가 새로 새 통합 문서를 만들어 볼게요. 어떻습니까? 우와, 4개짜리가 나오는군요. 네, 바로 이거예요. 네, 이게 바로 옵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엑셀 작업을 하는데 옆에 동료하고 나하고 뭐가 달라요. 그런 경우 무조건 옵션으로 들어가서 한번 그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요거 새 통합 문서 만들기 요거 많이 활용들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옵션에 저는 이게 엑셀이 영어 버전이에요. 제가 외국 생활하다가 와서 한국어로 바꾸고 싶어요. 여기 언어 누르시면 돼요. 언어에서 먼저 여러분 여기 오피스 작성 언어 및 교정 있죠? 예. 여기에서 여러분이 그 한국어, 요거 한국어로 바꾸고 요거 오피스닷컴에서 추가 표시 언어 설치 보이죠? 요거 보이죠? 요거 눌러서 여러분이 한국어 요거 여기서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설치를 누르시면 이렇게 돼요. 예. 그래서 영문판으로 바꿔야 된다. 그런 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바꾸시는 거예요. 요거 먼저 바꾸시고 그 다음 얘 바꾸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돼요. 또 반대로 외국에서 또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하하. 예. 근데 그런 분들은 또, 나 영어판 말고 한국어로 좀 바꾸고 싶어. 예.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옵션 요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보안센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이건 이제 매크로 관련해서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그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뭐 다른 것들은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이렇게 해서 엑셀의 기본 화면 구성, 그 다음에 엑셀의 전반적인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왜 엑셀이지? 입력을 해서 뚝딱 서식 만들고 그 다음 뭐예요? 계산이 필요하면 계산 기능 이렇게 활용하는 기능이 있다. 요약은 이럴 때 요약이 필요해. 요약한 내용을 만인에게 만천하에 이해를 시키기 위해 시각화시켜야 돼. 차트. 요거까지 쭉 보여드렸어요. 이러한 내용들 앞으로 차근차근 배우면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안 된다고 지금부터 너무 뾰로통해서 이 강의 듣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버리시고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